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하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1조 5천억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천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3,94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요. 4,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최근에 한 1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테마들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다시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힘을 받았던 방산, 원전 이런 테마들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확실히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여러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5,000포인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기관 투자자, 근데 이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에 집중된 매수세가 향후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낼지 좀 봐야 되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고점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보다 확실히 코스닥이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받았으면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했지만 사실 크게 뭔가 비중 있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200, 130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코스피에 대한 상승이 좀 주춤할 때 아마도 기술주 위주로의 코스닥이 또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확실히 거래량도 좀 부족합니다.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순환매가 온다면 코스닥에 있는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위주로의 움직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 나스닥, 다우 어제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도 49,000포인트 또 회복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상해 종합도 0.7%, 3,950포인트 올라가면서 4,000포인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모든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모든 증시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1,439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2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환율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좀 부담도 우리가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1일 정도에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일본의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일본이 이제 또 금리를 기습 상승시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향후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을 또 알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에 대한 이제 빅 이벤트는 사실 우리는 다음 주 APE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결국에는 한국에 방한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트럼프는 1박 2일, 시진핑은 2박 3일로 이제 방한을 하게 되고요. 그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또 어떤 협력을 할지, 그리고 어떤 투자가 오갈지가 또 향후 증시에 대한 방향에 또 소스가 주어지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다음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기간이고요. 한국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그런 금리에 대한 방향과 전체적인 움직임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같이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간 외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600원 상승해서 6% 반등을 했고요. 89,0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스권을 완벽히 돌파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은 채로 다시금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8만원대 금방 회복을 해줬고요. 거래량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0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종목도 올랐고요. 사모펀드가 다시 차익 실현을 하던 물량 멈추고 들어와 줬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고 금융 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좀 이따가 주요한 이슈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깜짝 주인공은 현대건설입니다.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5,700원까지 단숨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대비해서 뭔가 이 모멘텀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급등했던 부분을 또 급락을 시키면서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흔들고 나서 바로 급등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대건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 730만 주까지 터지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줬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음운구름을 한 번에 이렇게 뚫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있고요.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대건설도 다음 주에 대한 에이펙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그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실적 조금 떨어지더라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초점에 맞춰져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월봉도 이제 반등을 했고요. 투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60만 주.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가 아주 강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큰 매수 없었지만 향후 이제 움직임도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정말 힘없이 아주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사실 크게 지금 주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단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상승 한 두세 번 정도면 주가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최근 트렌드가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지치게끔 계속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차례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전기술도 5,500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5.3% 반등했습니다. 11만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뭐 전고점 가뿐하게 뚫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죠. 다음 주 이슈에 따라서 한전기술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전기술은 사실 이 원전 테마가 좀 조정을 받을 때도 힘을 혼자서 좀 강하게 받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8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82,000주 매도했고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고요. 2.2% 정도 반등했습니다. 51,000원, 5만원대를 이제 회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차곡차곡 이제 뭐 급등을 하진 않지만 이제 121선 딛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1선이 갭이 벌어져 있고 뭔가 이제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 메워주면서 치고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S&T 에너지도 마찬가지 계속 이러한 산업에 대한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일 정도 매도를 했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13,000주 정도 매수하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BHI도 3.9% 정도 반등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그 밑에 있는 BHI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다지고 서서히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BHI도 주기적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꽤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을 뚫고 나가면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BHI도 시간을 끈 만큼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뭐 큰 이 수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원밴드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원자력 테마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 선박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원밴드도 지금 LNG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그 원자력 관련해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피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 성원밴드의 모멘텀이 될 거고, 일단 외국인 투자자 45,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43,000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조금은 이제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 테마와 같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조선 테마도 같이 묶여 있음으로써 양 테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태용이고요. 태용은 700원 정도 반등해서 2.3%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원자력 테마 중에 SMR에 대한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고 원자력 테마가 강하게 반등할 때 태용도 같이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일단 그래도 바닥 라인을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벗어나면서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을 시켜주면서 좀 바닥 라인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121선을 깬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좀 이제 올라간 것 대비해서 과하게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인 만큼 밑에 받쳐주는 수급도 적고 뭔가 단일 투자자가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좋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서 이런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수급을 좀 털어내고 다시금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용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2007년 조선과 이제 원전 테마, 그다음에 건설, 풍력 이런 것들이 잘 나갈 때에 대한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태용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역량이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태용 같은 경우는 힘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하다가 오늘 이제 매도를 좀 멈추고 매수로 진행했는데요. 크게 뭐 수급은 눈에 띌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은 확실히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우지는 16,800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920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이제 계단식의 상승을 또 한 번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17,000원 근처까지 밀어 올렸고요. 서서히 이제 거래량도 증가시키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5,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32,000주 매수했는데요.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성파워텍 2.4% 반등했고요. 보성파워텍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강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그 계단식의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도 같이 좀 이제 힘을 받을 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19만 주 외국인 투자자 매도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추가적인 힘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6.5% 270원 반등을 했고요. 서서히 이제 수렴 구간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구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이 빌미로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부분 지켜볼 만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340만 주 오늘 매수하면서 물량 많이 매수를 했는데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중요한 우리 향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식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있는 APEC 협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소식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원전 협력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제1의 카드는 마스가였죠. 그래서 조선 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마누가 원자력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면담을 했고요.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력안인 마누가를 협상 카드로 검토를 하는데 마누가라는 것은 Make America Nuclear Cooperation Great Again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관심사인데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이 누구와 대립을 하고 있냐?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전 세계에 있는 이 원자력들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독식하듯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역부족이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건설 역량을 생각을 해본다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사실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억지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상승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향후 이제 장기적인 이 원자력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최대 주주인 카메코라든지 그런 브룩필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파트너로서의 이 필요성을 우리나라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 체코 산업에 대한 그런 경쟁에 대한 그런 비용을 살펴봤을 때 미국 대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경제성과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제조 산업에 대한 활발한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이 이제 정말 미국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부 장관인 라이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원전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원자로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향후 이제 그런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 관련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이런 협력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건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분을 한수원의 책임을 넘기는 방안을 웨스팅하우스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시간이 끌리는 것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년 1년이 이제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AI에 대한 이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에 대한 이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력을 할 거고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들이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요하게 에이펙에 대한 그런 행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갈 거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이 에이펙 행사에 있어서 젠슨 황, 올트먼, 손정희 이런 이제 모든 AI 프로젝트,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 핵심 인물들이 우리나라 경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죠. 와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할 거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MOU 체결을 한다든지 향후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리더들이 모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의제가 AI와 함께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한 만큼 이미 이제 다음 주에 주요 이슈는 SMR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SMR 협력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 기업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APEC 서밋 계기해서 이제 글로벌 원전 기업들이 한국에 집결을 하게 되고 SMR 상용화를 앞두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AEA와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CEO가 경주에 집결을 하고요. 팀 코리아, 루마니아, 엑스에너지와 협력 논의를 하게 되고 한수원, 두산, 포스코가 글로벌 원전 네트워크 합류를 하게 되고 여러모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APEC 행사에서 SMR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투자사들이 SMR에 대한 건설 비용이 높다, 건설 기간이 길다라는 핑계를 해서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는 다시금 SMR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졌고요. 지금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되는데요. 일단 버블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SMR에 대한 실체가 아직까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제 이 잠재성만 본다면 현재 그 어느 것보다도 잠재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성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무시해도 될 만큼의 많은 투자금들이 지금 이 SMR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SMR을 투자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AI와 무탄소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에 대한 패권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연결이 되면서 SMR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강제성이 이어지면서 투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경제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JP모건 투자사가 그런 버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그런 큰 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조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염두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주요한 이슈, 주요한 이제 상징성에 전해서 주가에 대한 흔들기를 해서 조금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을 덜어내기 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SMR에 대한 방향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전기술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농축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 이제 한전기술의 기회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핵 폐기물이 꽉 찼죠. 원전 내에 있는 그런 이 습식 보관 방법이 꽉 찼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에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재처리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그 내용이 합의문에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연료를 가지고 SMR 사업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과 또 유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이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시대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로드 64메가 수전 100메가와트급 해서 지금 AI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기 시작했고 그게 이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하나둘씩 준공이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에 주요하게 사용이 될 거고요. 16만에서 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만 있어서 뭐 지금은 여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개에서 20개가 이제 막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전력이 부족한 시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밤에도 운용이 된다는 점에서 뭔가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뭔가 SMR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APEC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AI와 원자력을 이제 떼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가 미국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헝가리는 조금 러시아 쪽에 가까운 쪽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도 조금 원자력 기술에 대한 개발을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GE 보노바 히타치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SMR 건설 준비에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GE 보노바 모델이 지금 상당히 이 유럽 내에도 많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GE 보노바 모델에 지금 첫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태용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엘버라타 주인가요? 네, 여기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사의 AP1000 원자로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웨스팅하우스사와 캐나다 민간 개발사 엘버라타사가 이렇게 캐나다 엘버타인가요? 네, 엘버타 주에 이렇게 AP1000 원자로 도입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한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 이 원자력에 대한 발전소를 대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AP1000을 도입한다는 게 뭐죠?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건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것만 보더라도, MOU 체결한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제 10개에서 2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형 원전만. 그만큼 많은 이 건설이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 내에도 대형 원전을 10개씩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 영향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국내 원전 엄청나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건들도 사실 대처하기 힘들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값싸게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싸우기보다는 정말 이제 합심을 해서 어떤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되고, 향후 이제 기술력에 대한 패권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코스피도 3,900포인트까지 왔는데요. 일단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전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저는 지금 2007년 시가총액 뭐 이미 넘었겠지만 주가를 보더라도 2007년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감히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대한 힘, 원자력 테마, AI에 들어오는 투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저의 이 예상을 벗어나는 정도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블랙록 자회사 비나그룹이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AI 센터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또 마침 2026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밀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금들이 그래도 들어와 주면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이제 이
건설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확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풍력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리고 이 태웅, 이런 기업들이, 기자재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도 해상 풍력에 대한 탈중국 본격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지에 대한 생산 의무화와 공급 다변화로 산업 주도권에 대한 수성을 나서고 있다. 이제는 산업에 대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EU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좀 보호 무역주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터빈을 국산화했고 대형 터빈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외산, 유럽산 대비해서는 기술이 떨어지긴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나 유니슨 이런 쪽이 이제 10메가와트급을 개발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타워는 뭐 세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CS 윈드라든지 이런 쪽이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플랜지는 태웅이 거의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기회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엄청난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 그리고 그동안 뭔가 쌓여있던 자금들이 이제는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 높죠, 사실. 미국도 고금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는 이 자금들이 이제는 AI라는 명분을 통해서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록 아니면 뭐 이 빌 게이츠 혹은 뭐 이 대규모의 은행사들 그리고 대규모 기업들 이런 모든 이 움직임들이 AI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모든 이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증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이것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제조를 해야겠죠. 이제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에 맞게 제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제조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은 패권 다툼입니다. 이 패권 다툼과 이제 보호 무역주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기존의 제조 강국이었던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견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제조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있겠지만 사실 일본보다도 최근에는 한국이 더 제조업에 대해서 강하죠. 이러한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것만 보고 간다면 향후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계속 지켜볼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27일 들어가고요. 에이펙 행사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목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할 거고요. 실망스럽게도 에이펙 때 뭐 큰 합의 없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산업에 대한 틀은 정해졌고요. 시장에 많은 돈이 쏟아질 것도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이슈만 없다면, 뭔가 이 미국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만 없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셧다운 같은 그런 큰 이슈도 지금 묻혔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이 잘 버티고 시장에 돈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금리에 대한 인하가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서 부채에 대한 가치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 같이 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대응도 빨라야 되고 산업에 대한 그런 트렌드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